혹시 요즘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시진 않으셨나요? 어제보다 더 깊어진 주름, 화장이 들뜨는 거친 피부, 얼굴빛이 칙칙해 보여 괜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요. 손주가 무심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이 까슬까슬해? 한마디에 웃으면서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피부과에 가볼까 하다가 비싼 비용이 걱정돼서 망설이고 백화점 크림은 하나에 수십만 원 써도 효과 없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그래서 결국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집 부엌에 있는 들기름으로 시작합니다. 네, 반찬 만들 때 쓰는 그 들기름입니다.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고? 지금 의심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비싼 크림보다 훨씬 순하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살아났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들기름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빠르면 3일 피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 이걸 모르고 쓰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효과를 높이는 정확한 방법, 실제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까지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박은정입니다.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25년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피부 노화와 건조함으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7세의 이순덕 할머니셨는데요. 진료실 문을 여시더니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거울 보기가 너무 싫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고 칙칙한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제 피부만 유독 나이 들어 보인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제 얼굴을 만지다가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발라보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크림도 사보고 홈쇼핑에서 파는 것도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건 바르고 나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발라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포기하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피부 문제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대인관계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할머니처럼 손주나 가족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면 자존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화학 성분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파라벤, 인공향료, 합성 방부제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쓰기에는 부담이 크시죠.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써왔던 재료들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기름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재료랍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들기름을 피부에 발랐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들기름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주름을 펴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들기름을 활용한 피부관리법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우리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막이 약해지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데 오메가3이 이걸 막아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6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예민해지는데 리놀렌산이 이런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리놀렌산은 피부 자극을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들기름에는 비타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뭐냐고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성분입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주름과 기미를 만드는데 비타민이 이걸 막아줍니다. 한국피부과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을 꾸준히 바르면 주름 깊이가 40%까지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들기름의 오메가3은 수분을 지켜주고 리놀렌산은 염증을 잡아주고 비타민은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가 정말 놀랍도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나요? 둘째, 세안 후에 바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두시나요? 셋째, 하루에 물을 5잔도 채 마시지 않으시나요? 만약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선에서 나온 천연 기름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걸 씻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약해집니다. 세안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 후에 바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3분 안에 피부 수분이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기관이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까지 수분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피부가 더 악화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70세의 박정자 할머니셨는데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셨답니다. 때를 벗겨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피부 각질층을 손상시켜서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안 후에 한참 뒤에야 크림을 바르시니까 이미 수분은 다 날아간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습관을 바꿔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피부가 확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기름을 활용한 4가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분들께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들기름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겁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들기름 1큰술과 천연 꿀 1큰술만 있으면 됩니다.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해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꿀은 시중에서 파는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 들어간 가짜 꿀은 안 된다는 겁니다. 뒷면에 성분표를 보시면 꿀 100%라고 적혀 있는 걸 사용하세요. 재미있는 건 유통기한이 막 지난 꿀이 오히려 효소가 더 활성화돼서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그릇에 들기름 1큰술을 먼저 넣으세요. 그 다음에 꿀 1큰술을 넣고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기름과 꿀이 잘 안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2분 정도 저어주시면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입니다. 제대로 섞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마요네즈 정도의 농도가 되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꿀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추세요.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나서 얼굴에 물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 끝에 적당량을 묻혀서 볼부터 시작하세요. 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시고요. 이마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바르시면 됩니다. 눈가는 특히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목까지 잊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2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사용 빈도는 처음 3일은 매일 연속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기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미백과 각질 제거 효과를 더한 방법입니다. 들기름 1큰술에 쌀가루 1작은술을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쌀가루는 마트에서 파는 찹쌀가루나 맵쌀가루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혹시 집에 쌀이 있으시면 직접 갈아서 쓰시면 더 좋고요. 쌀가루에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쌀뜨물로 세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쌀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쌀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들기름 1큰술에 쌀가루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으시면 됩니다. 이때 쌀가루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천천히 섞어주세요. 농도는 치약 정도로 되직하게 만드시면 딱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첫 번째와 비슷한데 마사지를 좀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에 바르신 다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특히 코 주변이나 턱선처럼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 하시고요. 그 다음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중요한 날, 전날 밤에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름 개선에 특화된 방법입니다. 들기름에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탄력을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는데 레시틴이 이걸 보충해준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은 피부 탄력을 30%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들기름 1큰술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달걀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른자만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사용하시고요. 잘 섞으면 푸딩 같은 농도가 됩니다. 이 팩은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에 집중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눈가, 팔자주름, 이마주름 부위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25분 정도 충분히 기다리셔야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25분 동안은 말도 하지 마시고 표정도 짓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주름 부위에 성분이 제대로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고요.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달걀 성분이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에 해주시면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주름이 얕아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고급 에스테틱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들기름에 녹차가루를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비타민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강력하답니다.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한국차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 카테킨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70%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들기름 1큰술과 녹차가루 반 작은술입니다. 녹차가루는 마트에서 파는 일반 녹차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들기름에 녹차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녹차가루가 가루 상태라서 처음엔 섞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저어주시면서 가루가 완전히 기름에 젖도록 해주세요. 색깔은 연한 녹색이 되고 농도는 요거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팩은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되 특히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녹차의 미백 효과가 기미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2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녹차가루 알갱이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이 방법은 에스테틱에서 수십만 원 들여서 받는 관리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1,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말이죠. 계절별로는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켜주거든요. 자,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재료의 신선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들기름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해로우니 냉장 보관하신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들기름을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봤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면 괜찮은 거고요. 쉰 냄새나 역한 냄새가 나면 버리셔야 합니다. 달걀도 반드시 유통기한 내에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고요. 꿀도 곰팡이가 핀 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보세요. 24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전하게 얼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그 재료는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셋째, 사용 시간대를 지켜주세요. 들기름이 함유된 팩은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사용하고 햇빛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달걀 노른자나 녹차가 들어간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넷째,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천연 팩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집니다. 다음날 외출하실 때는 모자를 쓰시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이 4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제가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밤 사이에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드시고요. 자기 전에도 물 한 잔을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우리 피부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재생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피부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는 겁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셋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특히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이 피부에 아주 좋답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니 줄이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매일 산책을 하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순덕 할머니 기억하시죠?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서 가족 앞에서 자신감을 잃으셨던 분이요. 할머니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들기름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첫 번째 방법을 매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쌀가루를 섞은 2번째 방법도 함께 하시라고 했고요. 처음 3일 동안은 매일 꾸준히 하셨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미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거울 보는 게 이제 전혀 싫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보게 돼요. 남편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손주 반응이에요. 저번에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할머니는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도 다들 효과를 봐서 할머니께 고맙다고 한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 없이도 천연 재료만으로 충분히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들기름에는 오메가3, 리놀렌산, 비타민 같은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둘째, 들기름에 꿀, 쌀가루, 달걀 노른자, 녹차가루를 섞어서 사용하면 각각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패치 테스트를 하고 저녁에 사용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소용이 없고요.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손주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기본 방법인 들기름과 꿀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백 효과가 있는 쌀가루 방법을 먼저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효과를 보시면 경험담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